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같은 주파수의 사람과 상황이 내 삶에 실제로 끌려왔다.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났고, 감사와 긍정을 붙잡으면 기적처럼 기회가 주어졌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목에서 나는 의외의 진리도 만났다. 돈은 삶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 너머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 마음의 평온, 나를 알고 나답게 사는 삶, 나를 사랑하는 힘이야말로 삶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뿌리였다.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글쓰기를 싫어하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마도 내가 경험한 이 원리, 감사와 끌어당김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욕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아닐까 한다. 잠재의식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품은 생각은 고스란히 현실을 불러온다. 그렇기에 삶을 창조하는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면 피하지 않고 바라본다. 다시 긍정으로 전환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면 그만이다. 내 일상은 감사와 끌어당김이 함께하는 실험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실험의 증거이자 산 증인이다. 성공과 행복, 돈과 마음, 그리고 끌어당김의 비밀.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나는 비밀을 눈치채고 은행을 퇴사했다. 어릴 적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친구들이 나에게 왔고, 다가오는 친구들과는 가리지 않고 함께 놀았다.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밝았지만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괜히 거절당할까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저 다가와 주길 바랬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알량한 자존심이었다. 이런 인간관계의 패턴은 사회에 나왔을 때도 비슷하게 이어졌다. 내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갔다. 나는 선택받는 쪽이었지 선택하는 쪽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늘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소외된 것들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다. 다수가 옳다고 하는 길 앞에서 속으로는 꼭 그게 정답일까? 라고 되묻곤 했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내 안에는 늘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어릴 적 내가 느꼈던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 5명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를 따돌렸다. 이유도 모른 채 혼자 남겨졌고 다시 관계를 돌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견디기가 힘들었다. 전체가 나를 외면한 것도 아닌데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던 건지.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척 하기로 했다. 마음은 시끄러운데 자는 척, 조용한 척 하면서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텼다. 그때의 나는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존심이 낮은 사람이었다. 그 어린 시절의 소외감은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렀고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조용히 흔들었다. 회사에서 상처받을 때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초등학교 교실의 한가운데로 되돌아갔다. 30 중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안에 있던 그 결핍을 마주하게 되었다. 내면의 치유를 시작했고 나를 소외시켰던 과거의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아이를 지금이라도 잘 보듬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소외된 사람들과 소외된 주제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수의 의견에 묻혀 있지 않고 다른 관점을 존중하게 된 것도 그 경험 덕분이다. 개발에 밀려서 사라지는 환경 문제나 세상의 중심에서 비켜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가는 이유도 어쩌면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안다. 결핍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깊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말이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크고 작은 결핍이 있다. 그런데 그 결핍이 나를 더 인간답게 만들었고 세상을 더 따뜻한 눈으로 보게 했다. 소위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 깊은 상실이나 결핍을 경험한 이들이 적지 않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거나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훗날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핍이 반드시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핍은 때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성찰과 공감의 능력을 길러주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고 싶다. 결핍이 있다는 건 단지 무언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 그 깨달음이 내 삶을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이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려 하면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지고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표정,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도 다 느껴졌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이런 특성이 오히려 버거움으로 다가왔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로 세세하게 점검했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혹시 놓친 것이 있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았고 그 때문에 자주 지쳤다. 예전에 나는 그런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한 번에 척척 해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서 산만할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것을 내 단점이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본다. 그 복잡한 나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섬세하게 세상을 느낀다. 미묘한 감정, 말 뒤에 숨은 진심, 사소한 변화 속에 의미를 포착하는 감수성은 그때부터 길러진 내 안의 능력이었다. 남들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느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였다. 이제는 그 결핍을 숨기지 않는다. 그건 나의 결함이 아니라 나만의 색깔이고 리듬이다. 여전히 집중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 자신을 다독여야 할 때도 많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그런 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다층적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혹시 나처럼 자신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핍을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타고났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결핍은 때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안에는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다. 나의 결핍이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결핍도 언젠가 여러분만의 빛으로 피어날 것이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얼 나이팅게일의 책 제목이자 그의 핵심 메시지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비슷한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의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나는 지나온 과정을 되짚으면서 결국 내가 품은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확인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서울을 동경했다. 그 마음의 씨앗은 아마도 TV 속 드라마에서 심어졌을 것이다. 반짝이는 불빛 아래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걷던 여주인공, 높은 빌딩으로 당당히 들어가던 커리어 우먼의 모습은 어린 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몰랐지만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내 삶을 펼치고 싶다는 막연한 꿈 하나로 힘든 수험생 시절을 버텼다. 그 무렵 대학 생활을 배경으로 한 시트콤이 큰 인기를 끌었다. 공부도 아르바이트도 인간관계도 야무지게 해내던 여대생 캐릭터를 보며 나도 대학에 가면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난생 처음으로 높은 빌딩을 마주하던 순간의 설렘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날 나는 오래도록 꿈꿔온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입학 후에는 취업을 위해서는 학점이 중요하다. 이 말을 자주 들었다. 나는 수차례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실히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도 쉼없이 이어갔다. 의식한 건 아니지만 어느새 시트콤 속 여주인공처럼 하루를 꽉 채워 살아가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닭갈비집, 도넛가게, 빵집, 횟집, 사무직, 교내 자판기 관리까지 손이 닿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 그 중에서도 대학교 앞 도넛가게에서 일하던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일과가 끝나고 남은 도넛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던 길. 출출한 밤에 먹던 그 달콤한 맛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20대의 상징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나는 정말로 내가 그렸던 생활력 강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던 한 선배가 은행원이 되어서 학교에 나타났다. 은행 취업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늘구멍 같던 시절이기에 그 선배가 더욱 특별해 보였다. 조용하고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인데 어느새 메이저 은행에 취업해 있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던 취업이 그 순간 가능성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나는 학교 근처에 있던 선배가 입사한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그 은행 통장 하나 없던 나에겐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다. 창구에 앉아서 당당히 일하는 은행원들을 바라보며 유니폼도 이쁘고 월급도 안정적이고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만 했다. 결국 조용히 은행을 나왔지만 그 장면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아버지의 취업 압박과 선배의 취업 소식에 마음이 뒤숭숭한 시기에 마침 은행에서 계약직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주저없이 지원했다. 일반 회사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지 않아서 정규직은 감히 엄두도 못 냈지만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비록 비정규직으로 시작해도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야. 승무원 준비 이후 처음으로 자소서를 정성껏 쓰고 면접을 준비했다. 첫 회사 면접이었지만 감사하게도 합격했다. 그때부터 나의 목표는 하나였다. 이곳에서 반드시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남겠다. 그래서 낯선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고객 응대부터 발로 뛰는 영업, 야근과 자격증 공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다. 오늘도 잘 버티자. 언젠가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야. 그 다짐대로 나는 결국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 돌아보면 은행 입사, 정규직 전환, 내 집 마련, VIP 팀장까지 20대인 나로선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거창한 목표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다. 내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러한 단순한 바람 하나에서 출발했고
그 작은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차츰 그림이 되어서 현실로 된 것이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벨이 전화를,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처음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발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자신을 믿으며 매일 조금씩 전진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생각이 현실이 되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된다. 내가 보낸 파동이 현실을 만든다. 처음 이 말을 접한 건 대학 시절 전 세계적으로 회자된 시크릿을 통해서였다. 20대 초반의 나는 막연하지만 간절하게 승무원을 꿈꿨다. 책 속의 문장들이 현실이 되길 바랬다. 그러나 두 번의 항공사 지원에서 모두 1차 탈락했다. 역시 꿈은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야. 그때 나는 믿음을 거두고 부모님의 형편을 핑계로 빠르게 꿈을 접었다. 나와 시크릿의 인연은 그렇게 짧고 조용히 끝나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시크릿을 펼쳤을 때 그건 단순한 제독이 아니었다. 필사하고 낭독하고 싶을 만큼 문장들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끌어당김은 허무맹랑한 개념이 아니라 내 경험과 수많은 사람의 체험으로 검증된 세상의 작동 원리임을 느꼈다. 문득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속담이 떠올랐다. 국어사전에는 이 속담을 그 사람이 없다고 흉보다 보면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로 풀이한다. 수없이 되풀이된 우연이 축적이 되어서 속담이 되었고 나는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주위의 방향이 작동한다고 본다. 현실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리거나 그 사람 이야기를 막 꺼냈는데 마치 내 생각을 들은 듯 연락이 오거나 길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겼다. 은행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다. 오늘 그 고객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치듯 생각한 순간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그 고객이 내점하곤 했다. 해외를 드나들며 큰 업무를 맡기던 한 고객 이야기를 직원과 나누던 그때 그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온 적도 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속담이 내 일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생각이 정말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은 결국 과학과 맞닿는다.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실험이 이중슬리 실험이다. 전자를 두 개의 틈으로 쏘면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간선무늬가 나타나고 경로를 측정하면 입자처럼 두 줄로 나타난다. 핵심은 측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왜 그런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최소한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분명하다. 무엇에 주의를 두는가가 결과의 양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천재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다. 아무도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도 이 세계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시세계의 현상을 곧장 일상에 1대1로 대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하지만 주의의 방향이 결과를 바꾼다. 이러한 실마리는 뇌과학에서도 확인된다. 특정 생각을 반복하면 시냅스 회로가 강화되고 망상활성계라는 주의 필터가 그 생각과 관련된 정보만 유난히 잘 잡아낸다고 한다. 한번 마음에 빨간 차를 떠올리면 도로에 빨간 차가 유독 눈에 띄는 것도 원하는 목표에 주파수를 맞출수록 우리는 그와 관련된 기회, 사람, 정보를 더 또렷하게 포착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언어로 말하면 진동의 공명이고 뇌의 언어로 말하면 주의의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감정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망상 활성계를 깨우는 신호이자 주변 세계와의 공명을 이끌어내는 주파수다. 감사일기로 그 감정을 매일 기록하고 시각화로 그 장면을 재생하고 작더라도 즉시 행동하자. 마음의 방향, 감정, 행동이 한 줄로 이어질 때 생각은 비로소 현실에 닿는다. 결국 끌어당김은 신비가 아니라 무엇을 오래 보는가, 얼마나 자주 깊게 느끼고 움직이는가.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인생이 조용히 궤도를 바꾸는 것이다. 인생에서 맞이하는 일들이 좋고 나쁜 운이나 우연이나 실수, 아니면 두뇌를 열심히 써서 극복하는 것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정신 차려라.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생을 할까? 왜 그 녀석은 고속도로에서 내 차를 받았을까? 왜 그 아이는 그 어린 나이에 죽어야만 했을까? 왜 내 친구는 승진하고 나는 안 됐을까? 왜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즐거우며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 승진, 멋지거나 그저 그런 연인, 가득 차거나 텅 빈 은행 계좌. 이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역학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온다.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창조한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는 억지로 애를 쓰거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절대의 느낌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운명 때문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니다. 새 차를 원하는가? 가져보라.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하라.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은가? 돈을 더 벌고 싶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가?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하는가? 건강과 자유, 자립을 원하는가? 느낌으로 이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같은 것끼리 서로를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절대적이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 우주에 적용되는 이 법칙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그저 이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최근까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 뒤에는 이 법칙이 존재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될지 인명피해가 나는 큰 사고가 될지를 이 법칙이 결정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한다. 인생을 확 바꾸고 싶은가? 풍족과 건강, 안전, 그리고 행복을 원하는가? 우리의 느낌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한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거꾸로 배웠다.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먼저 우리가 원하지만 절대 갖지 못하는 것 혹은 가지리라고 기대조차 못하는 것이 아주 많다. 거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은 가슴 아프게도 점점 자주 생긴다. 이렇게 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거꾸로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운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인생은 운이라는 믿음이다.
인생이 운명이라는 거대한 그릇에 담긴 채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낳아준 부모부터 자라난 환경까지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운이 좋아서 부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가난하게 태어난다면 평생 고생하고 사는 게 당연한 운명이라고 배웠다. 삶의 행복을 찾았다면 행운의 여신에게 감사할 일이고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재수가 없는 것이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얻을 수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마법의 주문이라고 배웠다. 하고 또 하라. 일하고 또 일하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야 한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남들을 조금 앞지를 수도 있다. 어른들은 늘 우리에게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나무에 올라가지 마라. 떨어져서 다칠 수 있다. 그 이상한 옷은 입지 마라. 사람들이 비웃는다. 문은 꼭 잠가라. 도둑 들어온다. 우리 모두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두려움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걸음마 하던 시절부터 배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으라는 가르침에 있다. 일에서, 자동차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체에서, 건강에서, 고속도로에서, 지구에서, 믿음에서.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지.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옳은 일을 하고 조심하면서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인생을 사는 법이야. 정말 그럴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의 모든 것들, 텅 빈 혹은 가득 찬 은행 계좌, 멋진 혹은 지루한 일, 행운 아니면 불운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대로 마주할 때다. 과연 어떻게 그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 돌덩이, 탁자, 풀잎. 에너지는 실제로 파동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말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너지와 물질이 동일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신이 볼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은 진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하고 끊임없이 고동치며 흘러가는 에너지이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지만 각기 다르게 진동한다.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처럼 어떤 에너지는 높은 주파수로 높은 음처럼 빠르게 진동하고 어떤 에너지는 낮은 음처럼 낮은 주파수로 낮게 진동한다. 그렇지만 악기의 소리와 다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강력한 전자기장의 파형 에너지를 형성한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강력하지만 불완전한 걸어다니는 자석으로 만든다. 당신이 왜 평생 고생하고 사는지 알고 싶다면 이러한 원리와 상관이 있다. 삶을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이 사실에 아주 상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매분 매초 내보내는 전자기장의 진동이 당신의 삶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져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크든 작든 좋든 나쁘든 예외 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말이다. 고주파의 기쁨이든 저주파의 염려이든 우리가 매 순간 진동을 통해 내보내는 것을 동시에 끌어당긴다. 우리가 자석이다. 우리가 진동의 시작이자 원인이다.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만들어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에너지, 바로 자기 에너지를 지녔다. 즉, 우리가 살아 숨쉬는
자석이란 뜻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에서 오는 느낌으로 현실에서 자력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전자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파장은 언제나 일치한다. 우리가 보내는 저주파가 끌어당긴 것은 다시 우리의 기분을 더 엉망으로 만든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가면 부정적 에너지가 돌아온다. 비슷한 것은 서로를 이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즐거움이나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들만 끌어모으는 고주파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동일한 고주파를 띠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따라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자석이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동일한 주파수나 파장을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 우리의 느낌은 전자기 파장을 띈다. 나간 주파수는 똑같은 주파수를 끌어들인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주파수가 맞으면 끌어온다. 행복감이 높은 진동은 행복감이 높은 진동 상황을 이끌어낸다.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은 그저 그런 낮은 진동의 상황을 이끌어낸다. 우리는 운명이나 우연, 다른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산다고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다.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피해자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행운이나 불운, 우연은 없다. 운명이나 숙명, 세상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 위에서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살피는 심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생의 업보나 속죄 같은 것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 피해의식의 산물이다. 우리 중에 피해자는 없다. 생각과 느낌의 창조자, 꿀벌이 꿀을 찾듯이 일치하는 진동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만 존재할 뿐이다.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시는 믿지 않아도 된다. 내 주제에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라 사는 모험을 시작하면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로 피해자는 없다는 것.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낮은 진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산책을 하거나 세차를 하거나 고양이에게 빗질을 해주거나 새 옷을 사거나 케이크를 굽거나 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무엇이든 그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서 높은 에너지 흐름에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소리내어 말하기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대신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특별히 원하는 것이나 목표가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감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신에게 가까이 가는 일같이 영적인 일일 경우가 특히 그렇다.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느끼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소원한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하면서 그 상상의 느낌에 관해 계속 말하면서 군침이 돌게 하는 것이다. 먼저 그것에 대해 말을 해야만 그 안에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도취된 느낌이 아주 편안하게 다가올 것이다. 현실, 진짜 현실은 이러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통과해야 할 시험 같은 것은 없다. 죄란 우리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우리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배움을 즐기고 고통 없이 성장하며 우리의 에너지, 즉 감정을 조절할 줄만 알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우리 존재 그 자체로부터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태어났다. 이 천부적인 권리를 행사할 때가 왔다. 우리를 막는 장애물과 상황은 없다. 우리는 어떤 한계의 피해자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계 없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기상천외한 욕망도 실행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제한 없이, 규칙 없이, 방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이제 눈을 뜰 때이다.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고개를 들고 우리가 삶에서 얻은 것은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기록된 역사, 훨씬 이전으로부터 전해져 온 고대의 비밀. 단순히 의도함으로써 우리의 열정을 현실로 만들게 해주던 지혜를 기억해야 할 때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 어떤 열망과 포부든지 성취할 자격이 있다. 그저 원하고 느끼기만 하면 된다. 행복으로 가득 찬 놀랍고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열릴 것이다.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열리는 것이다. 우주가 약속한다. 원하는 것이 끌어당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흘러서 그만큼 긍정적이고 신나는 에너지가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무엇은 정의를 내려주지만 당신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즐거움이 흐르게 하는 것은 이유이다. 어떤 것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그 느낌에 빠져들 것이다. 거기에 더 집중할수록 더 열정적으로 된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가득 충전되고 자력이 강한 에너지를 흘려보낼 것이다. 어느 주말 세미나에서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 이제까지 저는 내 꿈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집중해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유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좋습니다. 원하는 것이 뭐죠? 저는 바닷가에 있는 여름 별장을 원합니다. 왜 그렇죠? 여름에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속 이유를 물었다. 왜 여름에 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여름 별장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느낌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자유가 좋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연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합시다. 왜 자유를 좋아하는 거죠? 좋은 느낌이 들고 그야 행복하니까요. 어린 시절에 여름 별장에서 행복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거의 다 와갑니다. 좀 더 말씀해 보세요. 그때의 여름 별장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회색 별장이었는데 오래되어서 낡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가 흰색이었어요. 그 산뜻한 흰색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좀 더 말씀해 보시겠어요? 바다와 가까웠나요? 네, 맞아요. 모래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왜 바다가 가까운 곳이 좋은 거죠? 편안해지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는 그림도 그리고 일몰을 감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광대함에 나를 잊고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내 안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녀는 마침내 버너에 불을 붙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즐거움이 흐르고 진동의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서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끌어들여 충전시키고 있었다. 나는 계속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계속 이유를 말했다. 그리고 한 번 이유를 말할 때마다 그녀의 주파수는 올라갔다. 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어 진동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왜 그것을 원하는지 거듭거듭 물어보라. 대답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물어보라. 그러면 곧 놀라운 느낌을 누리는 꿈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은 원하는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신이 들어가야 할 곳이다. 이처럼 이유를 말함으로써 원하는 그것이 강력하게 시작하게 된다. 배터리가 방전된 차처럼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차는 꼼짝도 할 수 없다. 충전돼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전기를 주지 않으면 자력이 없게 되고 자력이 없으면 끌어당기는 힘도 없다. 느끼는 법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을 원할 때는 당분간 그 원하는 것에 생각을 고정시켜서 어떤 느낌이 들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그 느낌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그런 다음 그 느낌에 맞춘다. 신명이 아니라 처지는 것이라거나 흥분이 아니라 낙심할 경우 당신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짜릿한 흥분이나 푸근함을 느낀다면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과정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끄고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켜서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 이르면 이제 할 일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아무데도 보이지 않고 나타날 가망도 없어 보인다고 해도 낙심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처지는 느낌에서 나와 신나는 느낌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느낌이 좋게 되면 이내 처지는 느낌을 진동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 다음에는 원하는 그것을 가진 상태를 느끼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하고 그와 동시에 가지지 못한 상태를 느끼는 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거나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질 자격이 없거나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끔찍한 상황에서 좋은 느낌을 가지는 방법이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원하지 않는 것 대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보장된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 외에 모든 사람이 물로 뛰어들 때 당황하는 느낌을 가지지 말고 비록 수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직장에 대해서 끝없이 불평하고 얽매여 있는 느낌 대신 새로운 직장에 들어온 자신을 느껴보라. 아직 입학하지도 않았지만 좋은 학위를 받으러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자부심을 느껴보라. 원하는 동료의 모습을 그리면서 함께 일할 때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라. 자가용 비행기에서 친구와 가족을 태우고 곳곳을 다니는 기분이 어떨지를 느껴보라. 이제 당신은 자신의 더 큰 자아와 조화되는 진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 진동 안에 머물기 위한 의지력을 끌어내야 할 때이다. 반 시간이나 1시간, 아니 하루 종일도 좋다. 몇 분만 그렇게 하면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동일한 진동을 가진 생각이 에너지 소용돌이로 들어오는 데에는 16초면 충분하다. 그런 다음 또 16초, 또 16초를 더해가라. 그러다가 포기해. 그건 불가능한 꿈이야. 이런 생각이 빠지면 다시 진동의 추진력을 바꾸어서 좋은 느낌이 들게 할 것을 생각해서 당신의 자동차를 다시 활성화하라. 그러면 금세 그 빨간 깃발을 억누를 수 있게 된다. 당신이 16초 동안만 그것이 실제하는 느낌이 들 때마다 그 소원이 진동에 포함되어서 끌어당기고 더 커진다.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진동을 무너뜨리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에너지 안에서 진동한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이 공명한다. 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지 걱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한 그 즐겁고 행복한 진동이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들여 당신 무릎에 올려놓을 것이다. 좋은 느낌. 그것이 필요한 전부이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터득해 가지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 또는 가지도록 운명 지어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주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진동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만을 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이 알아채기 전에 우주는 당신의 진동에 응답하면서 여기저기에 작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것은 모두 작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마법의 조각들이다. 이것들이 오고 또 와서 마침내 모두 다 제 위치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한때 불가능한 꿈이었던 것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심취해야 한다.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하라. 이 말은 옛말이다. 초점을 바꾸고 푸근한 말을 하고 단호한 말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점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는 즉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느낌이 변화할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주가 약속한다. 우주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진동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만을 준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 알지만 이는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선한 것이 선한 줄 알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유와 무는 서로를 낳고 어렵고 쉬운 것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은 것은 서로를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왜 신은 우리에게 가난과 슬픔,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을 허락하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긍정만을 말하고 행복만을 쫓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주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주는 대조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빛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을 빛으로 정의하는 것은 주변의 어둠입니다. 앞면만 있는 동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손등이 없는 손바닥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손바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뒷면인 손등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존재하려면 어둠이 필요하고 소리가 들리려면 침묵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첫 번째 작동 원리입니다. 대조가 없다면 그 무엇도 정의될 수가 없죠. 인식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거대한 기쁨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색을 칠하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볼까요? 생명은 대조의 반복입니다. 심장은 수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완해야 합니다. 수축만 하는 심장은 죽음입니다. 이완만 하는 심장 또한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하죠. 우리는 이 반대되는 두 힘의 팽팽한 균형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원자 역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가 대조를 이루면서 결합해 있습니다. 낮이 밤으로 저물어야 대지가 휴식을 하고 추운 겨울에 결핍이 있어야 봄의 새싹이 그토록 경이롭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슬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무의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가난이라는 대조군이 우리 영혼에 깊은 골을 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골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행동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대립하는 것들의 일치가 우주의 질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함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기억 어딘가에 가난의 공포와 결핍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이유도 우리의 내면이 악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오직 행복한 사람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곳엔 질병도 가난도 다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자극이 없는 공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대상도 없고 대조될 어둠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은 그 형체를 잃어버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단 한 번의 불행도 겪지 않은 채 건강하게만 자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안락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가꾸운 빵의 향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추위에 단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따뜻함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핍을 모르는 영혼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경외감이나 이해도 또한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난을 증오하고 악을 저주합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우주의 거대한 캠퍼스에서 가난은 불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가난을 겪어본 영혼은 빵 한 조각의 가치를 압니다. 그 절실함이 창조의 동력이 되고 결핍을 메우려는 의지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선과 악의 관계도 같습니다. 우리는 악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사실 악은 선이 선택될 수 있도록 존재하는 선택지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향해 걸어갈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선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선이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강요된 상태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조의 우주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밀어내려 애쓰기보다 내 인생의 빛이 얼마나 밝아지려고 이런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질까?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저항은 고통을 키웁니다. 하지만 수용은 통찰을 키웁니다. 두 번째, 연결성을 기억하세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은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인생의 양 끝단입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의 짜릿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동시에 가진 손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에 취해서 오만하지 말고 슬픔에 빠져서 절망하지 않는 상태. 양극단을 모두 포용하는 넓은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은 비로소 인생이라는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합니다. 나는 가난을 알기 때문에 나눔의 가치를 선택하는 존재다. 나는 어둠을 알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결정하게 만드는 우주의 가장 정교한 장치입니다.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다 갖춰진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난, 우리를 밤잠 설치게 했던 걱정들, 우리를 핥히고 지나간 상처, 그리고 지독했던 외로움의 기억들입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비로소 눈부신 햇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온몸의 세포로 그 빛의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 감지 센서를 깨우기 위한 가장 고귀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 가난과 불안은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며 짜내는 한편의 거대한 비단입니다. 어느 한쪽의 실만으로는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대조적인 상황들은 진짜 나의 영혼을 연마하고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우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가난을 통해서 불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어둠을 통해서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대조를 품고 있는 거대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그림자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세요. 그 그림자가 짙을수록 여러분 바로 등 뒤에서 비치고 있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